자,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모처럼 만나봅니다. 김태현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님. 김어준 방송에서 그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나왔어요. 장인수 기자에 의해. 이에 대해서 지금 김어준 총수는 자기는 장 기자가 그런 얘기 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그 공소 취소 거래설은 장인수 혼자 얘기한 거지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나오는 얘기들만 들어봐도 요게 이제 한동안 소문이 돌았던 얘기라고 이제 다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까? 공소 취소 네, 거래설이? 뭐 소문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사후적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요게 뭐 우리와 완전히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보다도 장인수 기자가 대통령을 위해서 얘기한 거다라는 이제 취지로 발언을 하는 걸로 보아 이게 완전히 뭐 가짜 뉴스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뉴스공장이 그렇게 보고 있다. 예. 아니 어제 또 저기 홍사훈 씨는 또 열심히 또 장인수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힘주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따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보시면 압니다.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뉴스공장이라는 매체 자체가 최초에는 그 대한 언론 또는 이제 뭐 TBS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뭐 어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이제 한 부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대한 언론님을 자처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대통령실도 출입을 하고 그리고 언론임을 이제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더 극대화돼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 언론이라는 건 결국은 언론이 존재를 해야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간에는 이제 기성 레거시 언론에 대한 비판 수위 그리고 뭐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발언을 했어도 대한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뭐 기성 언론을 비판할지언정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는 그렇게 책임을 묻지 않았었거든요. 민주진영에서 그랬어요, 특히. 예. 그렇죠.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이제 언론이 돼버렸죠. 레거시 언론과 같은 이제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 김어준이라는 그 인물이 그간 해왔던 것과 달리 이제는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언론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언론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사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대한 언론의 자리를 지키고 언론임을 자처하지 않으면 사실 이 정도까지 비판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오늘도 지금 난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취재하셨을 텐데 장인수 기자의 그런 보도 아닌 보도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이거는 이제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도라고도 말할 수 없다. 검증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 어제 뉴스공장과 그리고 저널리스트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조금 이제 퍼즐을 맞춰보면 저널리스트는 이제 장인수 기자의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검사장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검사들에게 직접 거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최근에 그 김어준 뉴스공장을 굉장히 이제 너무 신뢰하시는 분들이 비판을 해왔던 인물들이 그래서 보이는데
그 이제 유추가 가능한 게 김민석 총리와 그렇지. 그리고 정성호 장관과 봉 민정수석 그 세 정도로 이제 사람이에요. 세 추려집니다. 사람. 세 사람으로 딱 좁혀져. 예. 좁혀집니다. 비판을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이제 비판을 해왔던 그 커뮤니티 글들을 보더라도 요 사람들로 이제 추려지고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 선에서 검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특히 그 검사들이 이건 대통령의 뜻이야. 나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그게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이 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나는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비웃죠. 또 만나주긴 그렇죠. 하겠습니까? 검사들이? 마찬가지로 검사장들이라고도 특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검사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일단은 대검에 있는 그 검사들이 검사장 대우를 받고요. 그리고 중앙지검, 수원지검 네. 뭐 요 정도 순입니다. 그러면은 딱 떨어지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내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펄쩍 뛰었죠. 그렇죠. 자기는 그럴 군번이 아니고 이제 군번이 이 정성- 높다는 얘기예요. 예, 군번이. 네, 예. 군번 그럴 군번도 아니고 그리고 그 평소에 이제 검사들이랑 만났을 때 네. 너희들이 신뢰를 잃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지. 너네가 이제 잘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네, 네.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다는 거고. 네. 그리고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이문정 검사장도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다른 검사장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뉴스공장부터 그 장윤수 그 기자의 그 저널리스트 방송까지 지금 취재원은 당연히 못 밝히겠지만 네. 누가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지까지도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 해명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만약에 그 뉴스공장이나 아니면 이제 장윤수 기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최소 녹음 파일은 나와야 그렇지. 지금 되는 것인데 예. 그런 녹음 파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문자라도 뭐 혹시 문자로 사실 공소 취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예. 어제 그 방송에서 명확하게 나왔는데 네. 메시지라고 얘기해서 문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메시지는 누군가의 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녹음 파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됩니다. 10월 달에. 네네. 그러면 이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고 예. 그리고 이 이제 공소청, 공수처, 중수청, 경찰 그렇지. 이 이제 체제가 될 텐데. 예, 수사기관이. 예. 네. 근데 없어지는 검찰청의 간부와 검사장들과 굳이 거래를 이재명 정부의 또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 했다라는 게 또 논리적 모순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또 기본중 뉴스공장과의 또 같은 논리의 궤적이 있는데 네. 중수청, 공소청이 만들어져도 검사들의 수사 권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그 논리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뺏진 않고 일부를 남겨놨다 뭐 이런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어찌 됐든 그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할 즈음 돼서는 이 검사들이 수사를 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최측근이 가서 이 검사들과 만약에 논의를 했다. 네. 그리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로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까? 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얘기했다가 이미 좀 많이 도태되신 분들이 꽤 있죠. 네, 과거에 이제 저도 많이 봐왔던, 그러니까 기자라는 타이틀을 들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여러분들도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머릿속에 탁탁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예, 그런 분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뉴스공장과 그 저널리스트는 어제 그 하루 동안 음, 그 발언을 했고, 그리고 최소한 저녁에는 누가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지 녹음 그거는 파일을 얘기했었어야 했어요. 예, 네, 그거 최소한 그 정도는 공개했어야 음, 지금 이제 이 정도 비판을 안 받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언론사는 오보를 내면 신뢰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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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한 두 번쯤 언론사가 그렇게 이제 오보를 내버리면 네, 어떻게 다음 기사를 이제 믿을 수 있습니까? 음. 그리고 과거에 조선일보가 그렇게 해와서 비판을 했던 인물들인데 네. 똑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저희가 신뢰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정리하자면은 이 보도는 낭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보도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장인수 기자라는 유튜브 기반의 개인 언론 아닙니까? 1인 언론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죠. 그런 정보를 넘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SBS라든지 뭐 하다못해 TV조선 같은 TV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SNS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김어준 총수 거의 이제 김어준 총수를 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데 있어요. 실제로 그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 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이제 제가 PD님이랑 몇 번 여태까지 이제 중요한 언론 보도인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취재하지 않아서 사회를 조금 혼탁하게 만든 공론대장을 혼탁하게 만든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뭐 이전에 이제 뭐 유튜브 기반의 언론이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명태균 게이트도 그때 이제 비판을 같이 했었는데 근데 언론사가 제대로 된 그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 보시는 분들끼리 싸움밖에 안 나요. 그게 뭐 저한테도 어제 사실관계를 뭐 장인수 기자가 던졌으니 김태형 기자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비판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확인을 할 수 있는 출처를 원래 기사에다 넣어 놓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최소한도로 공개를 하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고 네. 당연히 이제 그런 내용들을 거론을 하다 보니 뭐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제 페이스북이나 뭐 전화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그 전에 네. 내란 국면에서 벌어진 좀 수상한 일들과 관련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내란 발생 후에 김어준 씨의 그 행적과 관련해서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였을 때 지금 이 내란 상황이 비상하니 특보를 좀 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인은 열심히 또 이제 피신을 했단 말이죠. 피신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난데없이 최민희 국회 과기정통위원장의 에스코트와 함께 국회에 나와가지고
뭔가 본인이 제보받은 것을 폭로를 했는데 왜 본인 방송 아니고 국회 나와서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겠고,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 왜 이랬을까?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김어준 씨를 아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예, 벌벌벌 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은 타겟이 됐고 잡혀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측은함도 좀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런 거엔 좀 맞서야 그래도 민주 시민들한테 우리 바른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당장 이제 그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당일에 이제 몇몇,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는 언론인이라고 하는 한 세 분 정도가 페이스북이나 뭐 본인들의 어떤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서 자신들은 잘 숨어 있다라고 네. 이제 글 올려갖고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왜냐면 뭐 언론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 국민들이 그 신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권한을 준 것인데, 네. 그날 밤에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온 전국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온몸으로 막고 있고, 네. 그리고 현장에는 기자들이 다 있었고, 네. 심지어 국회 내부에서도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 사실 무섭죠, 그때도. 네. 엄청 두려운 가운데서도 국회 내부에도 기자들이 다들 취재를 하러 갔다는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도대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거론드린 한 세 분 정도는 최근에도 이제 유튜브 방송에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지금 신뢰받는 언론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인데, 네. 정작 그 현장에는 가지 않고 본인들이 도망갔다고 자랑하는 걸 보면서 왜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제가 비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조금 기억이 나는 게, 예. 저도 현장에 가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을 즈음인데, 네네. 그래서 그 내란이 이제 터지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도망가지 않고 방송을 했던 분들, 그 유튜브 매체들이 네. 급성장을 합니다. 급성장을 한다. 아, 김어준이 네. 이제 도망간 사이에 그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장 남천동 같은 그 유튜브가 그렇죠? 사장 남천동은 그 당시에 다 현장에 나왔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오마이뉴스 TV가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실시간 동접자가 60만 명이 넘었을 때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 또 급성장한 게 또 매블쇼입니다. 매블쇼, 그렇죠. 네. 네, 근데 여러 이제 매체들이 급성장을 하니 당연히 이제 뉴스공장 그 당시에 이제 시청률을 보면 그 당시에는 뉴스공장이 시청률이 또 김어준 총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지 몰라도 다른 급성장하는 매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그 김어준 총수가 굉장히 애가 탔겠네, 그러면 그때. 예. 그 뒤에 이제 그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김어준 총수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파가 되고 나서 뉴스 공장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특이한 모습이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하자면은 내란 이후에 뭐 굉장히 뜨거웠어야 할 본인 유튜브 채널이 본인의 이제 피신으로 인해 가지고 다운되니까 안 되겠다, 뭔가 좀 다시 한번 불을 붙여봐야겠다라고 해서 국회에 나와서 사실도 아닌 뜬 소문을 갖고 폭로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부양을 시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의심 정도입니다. 네, 그거를 뭐 단정할 수도 없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시기가 참 미묘하다. 네. 라는 정도까지는 제가 그때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어? 그냥 아직도 TV 뉴스, TV 생방송으로 내란, 그 계엄 선포를 하는 걸 보고 도망갔을까? 아니면 그 이전에 무슨 정보를 받아서 도망갔을까?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10시 반에 그때 TV로 처음 알게 됐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사태랑 똑같은 지점인데, 네. 정보원의 이제 출처는 당연히 저희가 알 수 없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것 또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김어준만 알겠지. 네, 왜냐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보도들이 나왔었냐면, 박선원 의원실에서 네. 그 김어준 총수의 그 발언들이 사실이 맞지 않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다가, 예. 박선원 의원이 나중에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하고, 그리고 그 문건이 제대로 된 문건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명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박선원 의원실에서 김어준이 국회 나와서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처음에 문건을 그렇게 냈다가 보도가 박선원 나왔었죠.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간 이후로 그 문건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박 의원이 예. 얘기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해보려고 이제 알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출처를 비롯해서 뭐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그거를 검증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김어준의 매체 파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 자신의 피신이나 내란 당시의 그 궤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모로 뭔가 위축돼 있었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분이 언제 이 내란 사실을 알았는지 내란 발표 이전에 알았다면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사실 또 당시 주진우 씨가 같이 다니는 주진우 씨가 제일 먼저 현장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고 막 내란 현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취재를 했다라면서 김어준이 잔뜩 주진우를 띄우는데 주진우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주진우가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김어준한테 알려준 것인지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말 권부에서도 아무도 몰랐던 내란을 어떻게 그들은 알 수 있었는지의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발표 이전에 알았다면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취재가 조금 더 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오마이뉴스 TV 출연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당일에. 네, 당일에. 예. 근데 오마이뉴스 TV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세문이 그러니까 앞에 정문이 잠기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헬기가 움직이는 거를 직접 포착을 해갖고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오마이뉴스가. 예. 네. 근데 다들 그 시점에는 그 정도밖에 모를 정도입니다. 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도대체 어느 선에서 왔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재판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 일단 그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제 자기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네. 10시 전후로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혀 직전이. 몰랐어요. 전혀. 예.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될 거라고 생각을 다들 안 했다고 이제 주장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건지 저는 좀 그 부분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그 부분은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좀 취재를 더 해주시고 추후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태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